뭐 수술은 대략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밑에 선을 따라서 이제 콧날개 부분으로 밑에 선으로 왔다가 여기 흉터가 안 보이게 콧구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다시 콧구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디자인을 해서 최대한 흉터가 좀 덜 보이는 방향으로 수술을 하고 있고, 안녕하세요. 신경성형외과 원장 남경우입니다. 오늘은 인중축소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인중축소 같은 경우에 예전부터 있던 수술이지만 이제 예전에 한참 인중축소랑 그 다음에 입꼬리 수술 이런 수술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입꼬리 수술 같은 경우에는 흉터가 이제 사실 극복하기가 많이 힘들어서 예전보다는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인중축소는 대신 이제 입술이랑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많이 하는 수술인 것 같아서 오늘 좀 더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인중이라는 건 해부학적으로는 이제 입술에 해당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윗입술이라는 건 사실 이 전체를 윗입술이라고 해부학적으로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퍼립이라고 하는 윗입술, 영어로 어퍼립이죠. 어퍼립이 이 부위가 해당되는데 여기에 인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중은 사실 여기 필트럼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인중 축소는 딱 여기만 줄이는 건 아니고 전반적인 길이를 줄이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인중의 길이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대략 1.6cm 플러스 마이너스 한 0.2cm 정도 되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5cm 플러스 마이너스 0.2cm 이 정도 된다고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얼굴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또 비율적으로 차이는 있겠죠. 인중의 길이가 단순히 숫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결국 이제 비율적인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코와 입술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중 축소는 보통 어떤 분들이 할까요? 결국은 인중이 기신 분들이 하겠죠. 길다고 보여지는 분들. 어떤 분들이 인중이 길어 보이시냐? 우선 선천적으로 인중이 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태어날 때부터 인중이 기신 분들. 그 다음에 저희가 얼굴이 되게 크신 분들은 또 인중이 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입술이 점점 안쪽으로 말리고 인중이 점점 길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인중이 길어지는 경우가 양악수술 하시거나 아니면 교정하시거나 양악수술 마찬가지인데, 튀어나온 입이 들어가게 되면서 입술이 이렇게 내려가겠죠. 입술이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서 이제 입술이 안쪽으로 말리게 되고, 그러면서 인중이 길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인중 축소를 고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중 축소 같은 경우에는 수술은 대략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제 밑에 선을 따라서 이제 콧날개 부분으로 밑에 선을 왔다가 여기 흉터가 안 보이게 콧구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다시 콧구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디자인을 해서 최대한 흉터가 좀 덜 보이는 방향으로 수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자분의 길이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줄지 측정이 되는데, 이때 고려해야 될 것은 또 이제 이분의 입술이죠. 윗입술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버밀리온이라고 하는 이 빨간색의 입술, 실제 저희가 입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노출이 될지, 인중도 되게 크시고 윗입술도 되게 크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중 축소를 할 때 단순히 인중만 줄이는 게 입술이 더 커지시기 때문에 나을지, 아니면 인중 축소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입술 축소를 또 고려할지, 그런 것도 함께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중 축소 같은 경우는 사실 흉터 말고는 거의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매우 만족도도 높고, 환자분들이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도 큰 이제 불편함 없는 그런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흉터에 대한 부분도 사실 거의 눈에 잘 띄지 않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아주 자세히 보면 있죠. 근데 제 생각에 인중 축소가 오히려 콧볼 축소보다도 더 흉터는 덜한 편이지 않나.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코뿔 축소보다는 환자분들이 인중 축소를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작은데, 제가 볼 때 인중 축소를 적극적으로 좀 추천드리는 분들은 특히 뭐 좀 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입술이 많이 내려오시고 많이 처지시면서 인중이 되게 길어 보이시는 어머님들, 이제 중년분들한테 인중 축소를 좀 더 적극적으로 권유드리는 편이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의 고민이 대부분은 인중의 길이가 길어서 오시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입술이 말려서 입술이 엄청 얇아져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단순히 입술 필러로 해결하기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인중이 긴데 거기서 입술을 엄청 두껍게 만들면 또 입술 자체는 좀 더 커 보일 수 있겠지만 얼굴에 비율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 1차적으로 먼저 인중 축소를 해서, 인중 축소를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당겨지기 때문에 입술이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입술이 젊을 때처럼 좀 더 두툼해 보이실 수 있거든요. 그것만 하셔도 입술 필러를 안 하시고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고 인중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인중 축소를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환자분도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윗입술이 많이 말리시고 인중이 기신 분들은 수술을 한 번쯤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럼 좀 더 좋은 내용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